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12월 소식지 알림이 이혜정 조직부장입니다. 서울지부 소식지 12월호의 키워드는 감사의 인사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죠.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는 얼마나 자주 또 많이 하시나요? 한 해의 끝에서 누군가에게도 나에게도 혹은 올 한 해에게도 고맙다, 고마웠다, 덕분에 라는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고맙다는 말은 마음속에 담아둘 때보다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온통 고마운 것들, 고마운 마음들 투성이입니다. 서울지부 12월호에서도 고마운 마음을 담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청소노동자로 정년을 맞은 남정모 서울지부 부지부장님께 전하는 감사의 인사와 선택형 교육과정에서 만난 열사들에 전하는 감사의 인사, 그리고 첫 투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신 한국교직원공제의 분회 조합원님들께 전하는 감사의 인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면 오래 몸담은 현장을 떠나시는 정년퇴직자 조합원님들에게도 감사했다는, 그리고 애쓰셨다는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택형 교육과정 후 청계천을 걸으며 서로의 감상을 나눈 조합원님들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로 정년을 맞은 남정모 서울지부 부지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노조의 노자도 모르고 나간 집회에서 처음 눈물을 쏟았던 이야기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깨달은 순간의 이야기까지 12년간의 노동과 투쟁의 경험들을 들어봅니다. 우리가 뭉치면 못 해낼 것이 없어요. 저는 2012년 고려대에 입사했어요. 지인 소개로 왔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이었고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 해였어요. 허리까지 쌓였거든요. 일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은 쌓인 눈 치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배치된 곳이 여기저기서 길이 이어지는 길목이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는 데만 하루 3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소장이 지하에서 눈 치우는 기계차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년까지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허리까지 눈이 쌓여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눈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건물 외곽 청소와 내부 복도 청소를 담당했어요. 내부 청소는 무조건 아침 8시까지 끝내야 해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등교, 출근하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하니까요. 해야 하는 일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출근해 일하기도 했어요. 제가 조직부장일 때 그분들이 걱정되어서 주의를 많이 주곤 했어요. 절대 다치지 말라고요. 근무 시간 전에 일하면서 다치면 산재 처리를 못 받으니까요.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 긴 시간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차츰 일 시작 시간을 늦췄죠. 오전에 끝나지 못한 일은 낮 시간에 나누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요. 이제는 모두 6시에 같이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남성의 경우 내부 청소는 주로 물차로 하게 되는데 제가 사용한 것은 물차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이었어요. 물차로 하루에 1개층 복도를 전부 닦는 거예요. 물차는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바닥을 닦는 기계예요. 물걸레로 바닥을 닦듯이 물차로 닦아주고 물 묻은 것도 깨끗이 닦아내면 내부 복도 청소는 끝나요. 소장들도 기계를 잘 못 다뤄서 신규 입사자들에게 잘 가르치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기계를 좀 잘 다루고 빨리 배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소장 대신 이관 저관 다니면서 기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죠.
기계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중심. 중심을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중심 잡는 법만 터득하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기계도 원하는 대로 가도록 작동할 수 있어요. 중심 잡는 일은 어디서든 중요하죠. 저는 입사 3일 되던 날에 조끼 입고 집회에 나갔어요. 노조의 노자도 모르는데 선배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죠. 그 집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처음 들었어요. 생전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울었어요. 그 후로도 3년 동안은 눈물이 나서 그 노래를 못 불렀어요. 노랫말에 구구절절 슬픈 사연들이 실려 있잖아요. 이 노래 속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집회 갈 때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쳤죠.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약하거든요. 우리 고려대 분회는 투쟁을 매해 해왔잖아요. 저는 입사하던 해부터 투쟁을 겪었죠. 총장 잡으러 쫓아다니기도 하고 도망다니는 총장 차 앞에 들어눕기도 하고 별의별 투쟁을 다 해봤죠. 본관에 들어가 그 추운데 돗자리 깔고 한 대짬 다 같이 자고 그랬어요. 제가 워낙 동작이 빠르다 보니 투쟁할 때도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현수막도 금방 달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전 조합원이 본관 복도를 꽉 메웠어요. 당시엔 조합원들이 200명이 넘었으니까요. 복도에 조합원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잠도 돌아가면서 잤죠. 복도에 꽉 찬 조합원들을 보면서 벅차올랐던 마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은 들었지만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구나 싶었거든요. 노조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때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몇 년 그렇게 투쟁을 하다 보니 우리 비정규직들은 밥 먹고 살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더욱 투쟁에 빠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범 조합원 상도 받았어요. 상금 10만 원 받아서 밥 사느라 30만 원 썼죠. 여기 들어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술 친구도 많았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수가 한국노총으로 가버렸어요. 돈 몇 푼 때문에요. 사실 조합비 차이라고 해봐야 몇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한국노총으로 가서 잘 지내는가 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민주노총에 있었을 때 말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도 한국노총으로 가서는 입을 닫고 살더라고요. 회의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주니까 이야기하려면 민노 가서 하라고 한대요. 그런 말을 듣고서도 돌아오지 못하더라고요. 가끔 떠난 사람들이 길 모퉁이나 나무 밑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쉬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은 나만 보면 미안하다고 해요. 저는 미안하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복잡한 사정과 마음이 있겠죠.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현장을 떠나면서 남는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다른 분회들도 겪는 문제겠지만 현장 간부를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조합원들이 그 자리는 욕 얻어먹는 자리다. 고생을 사서 한다. 자신 없다는 생각 때문에 노동조합 간부를 기피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내가 노조의 노자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회의 몇 번 다니고 지부에서 교육받고 또 투쟁을 거치다 보면 영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임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노동조합 활동은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에게든 신뢰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의 영웅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고려대 분회에서 활동한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또 서울지부 조직부장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벌써 퇴직인가 싶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뒤돌아보면 성공한 삶이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애쓴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애써온 만큼 고려대 분회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은 노래와 함께한 선택형 교육과정 후기입니다. 교육 후 전태일 열사를 만나러 청계천을 따라 걷고 또 열사의 투쟁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래로 듣고 마음으로 느낀 우리의 노동 이야기. 뉴스로만 접하고도 마음이 아팠던 투쟁 현장의 이야기들. 도처에 비극이 가득해 그들의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민주 노동가수께서 진행해 주신 선택형 교육과정 노래로 듣는 나의 노동 이야기에서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비극을 생생한 통증으로 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과 여전히 추운 겨울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분회의 투쟁도 그러하다는 것을 청계천을 걸으며 열사를 만나며 깨닫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교육에 함께한 조합원들의 후기를 들어봅니다. 이은영 연세재단 빌딩 분회 사무장님은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날씨도 따뜻하니 너무 좋네요. 열사님 덕에 이 시간에 청계천도 걸어보네요. 오늘 교육을 듣고 나니 우리 선배 노동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변선영 광운대분회 분회장님은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강의 들으면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안쓰러워서 또 속상해서 울었어요. 아무리 애써서 투쟁해도 비극은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투쟁해서 조금씩 세상을 바꾸어 놓아도 저들이 다 뒤엎어 버리니까요. 오늘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매 순간 울컥울컥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우리가 더 힘을 내 투쟁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우리 후배 노동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투쟁! 최수연 광운대분회 부분회장님은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강의를 듣고 나니 우리가 걸어온 길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광운대분회 결성 후에 노조 파괴에 맞서서 그 추운 날 투쟁하러 돌아다닌 거, 업무방해니 뭐니 고소고발 당한 거, 그 와중에 다리 다친 거 생각하면 아직도 학교에 대한 분노가 일어요. 6년 동안 노조 만드느라 애썼는데 교섭권을 뺏겼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후회는 없어요. 노조 만들고 많은 것을 개선시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온 역사죠. 오늘 강의를 통해 잊혀져가는 노동 현장들, 투쟁 현장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강사님이 만드신 영상에 우리들 얼굴이 하나 둘 나올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변선영 분회장은 어찌나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오던지 너무 예뻤어요. 김정희 숙명여대 분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은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태일 열사가 진짜 젊은 나이에 너무 고생 많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뒤따라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한국교직원공제분의 첫 투쟁 승리 이야기입니다. 처음 가입한 노동조합이고 처음 겪은 투쟁이었지만 멋지게 승리한 우리 한국교직원공제분의 소식 들어봅니다. 첫 투쟁 승리, 이제 시작입니다. 동료가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교직원공제분의 노동자들은 2차 하청업체인 대교산업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만 60세로 만 60세가 넘어가면 1년 단위로 촉탁 계약의 형태로 만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 6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 현장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촉탁 계약을 하게 됩니다. 평소 현장 관리자의 눈밖에 났던 동료가 촉탁 계약으로 고용 연장을 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렸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안정하게 고용이 유지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설정을 최우선 과제에 두고 회사와 교섭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6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10번이 넘는 교섭이 이어졌지만 회사는 정년 설정을 할 수 없고 촉탁 계약 역시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23년 10월 교섭 결렬을 선언하자 회사는 24년도부터는 한국교직원공제의 영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 트윈타워 집단해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표적해 집단 해고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26일부터 매일같이 우리의 열악한 처우를 알려내고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현장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난생 처음 수많은 입주사 고객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는데 많은 주저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전전을 진행할수록 우리는 청소 아줌마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변화해 갔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1차 하청인 SNI로부터 24년에 들어올 신규 업체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새로 들어올 업체와 또 단체 교섭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싸움에 돌입합니다.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당당한 노동자로 새롭게 탄생한 우리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끈질기게 우리의 노동 조건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서울지부의 이모저모입니다. 먼저 서울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 당선자 공지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의 열렬한 지지하에 이성균 지부장님과 김윤수 사무국장님이 당선되셨습니다. 2024년부터 지부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실 예정입니다. 출마하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내실을 다지는 한 걸음으로 장기전망 구축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앞으로의 20년을 탄탄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계획하실 예정이라고 하니 현장에서 두 분을 만나면 축하의 인사, 응원의 인사 건네주세요. 두 번째는 노아견대 간담회 소식입니다. 2024년 서울지부 집단교섭을 앞두고 11월 30일 학생 단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노조 투쟁에 대한 학내의 부정적 여론 형성과 이를 조장하는 원청 사용자 학교에 대한 대응책 모색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내 분위기로 인해 고립되고 있는 학생운동 단위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날 6개의 단위, 덕성여대, 연세대, 홍익대, 성공회대, 서강대, 학생사회주의자연대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학이 재정 위기를 주장하며 다양한 대학 내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부생들을 비롯해 대학원생, 교직원, 교수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고민과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비단 노동자 투쟁일 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학내 분위기와 이로 인해 진보적 성향의 학생 단위들이 고립되는 문제, 학내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학교 간 교류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둘 꺼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나아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요구와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12월 14일 가칭 노학연대 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첫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더는 각자 외로운 투쟁을 이어나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연대의 공간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소식지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서울지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복직투쟁 기억하시나요? 지난 여름 LG빌딩 분해 조합원들이 아침밥 먹는 시간 아껴가며 연대했던 곳입니다. 이후 LG빌딩 분해에 고된 투쟁에 외롭지 않게 연대해주신 LG분해 동지들의 따뜻하고 값진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손글씨가 빼곡히 놓인 상장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투쟁 승리 후 복직한 저축은행 중앙회 통합콜센터 동지들이 귤 2박스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죠. 복직 투쟁 때 느낀 연대의 고마움을 이렇게 또 다른 곳곳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는 겨울나기 김장대잔치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 김장대잔치에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해 조합원들이 함께했습니다. 11월 25일 강북 노동자복지관 5층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해 조합원들이 막걸리와 함께해서 더욱 신이 난 것은 비밀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애써 만든 이 김치들은 그룹홈 청소년들께, 또 투쟁사업장의 조합원들께, 또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께 전해진다고 합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12월에도 서울지부의 투쟁 일정과 모임 일정은 아주 가득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해의 올해 마지막 목요 집회가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본관 출입구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점심 선전전도 변함없이 낮 12시 40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진행되니 근처를 지나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응원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해 목요 집회는 새해에도 이어지니 내년에도 함께해 주세요. 서울도시가스 분해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화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넘기고 있는 서울도시가스 분해 조합원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 분해와 예스코 도시가스 분해는 각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5시 30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선전전도 진행해 왔는데요. 우리 조합원님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서울시청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청 앞 선전전은 이제 중단합니다. 조합원님들, 서울지부 현장 통신원님들을 만나뵌 적 있으시죠? 현장 기자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각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통신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지부 현장 통신원 모임 겸 신년회가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12시에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글쓰기 교육도 받고 24년 현장 통신원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부 현장 통신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지부 소모임인 등산모임 송년회 소식입니다. 2022년 5월 새롭게 구성된 서울지부 등산모임이 어느덧 2회를 보냈습니다.
서울지부 등산 모임은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서로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도 산에서는 마음을 다해 나누게 됩니다. 등산 모임에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 제가 보증합니다. 올해 퇴직하시는 남정모 서울지부 부지부장님께서도 등산 모임은 계속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한번 함께 해보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아마도 다음 달 등산 모임 날짜를 기다리게 되실 겁니다. 2023년을 보내며 서울지부 등산 모임이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함께 산을 오른 분들도 내년에는 등산 모임에 함께 하겠다 결심하신 분들도 모두 환영입니다. 대신 내년에 꼭 등산 모임에 나오셔야 합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등산 코스를 짜주시는 등산 모임 회장 박진국 수석님과 함께하면 등산이 힘들다 생각하셨던 조합원님들도 산행 가능합니다. 신나는 서울지부 등산 모임에도 송년회에도 함께해요. 마지막으로 박영환 열사 투쟁 일정 안내입니다. 택시 노동자 고 박영환 열사가 분신 한거 후 사망하신 지 12월 28일이면 83일이 됩니다. 아직도 동훈그룹의 사과를 듣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열사가 돌아가신 후에야 고용노동부는 동훈그룹의 불법 사실들에 대해 뒤늦게 인정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법원은 동훈그룹의 해성운수 대표이사를 구속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도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해성운수의 원청 동훈그룹은 열사의 죽음에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족이 애타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열사의 따님은 해성운수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처음으로 열사가 꿈에 나와 고맙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열사 따님의 발언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빠를 죽음으로 내몬 대표가 구속됐고 아직 기소도 재판도 안 됐지만 죄질에 맞춰 마땅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아빠가 고소했던 형사사건들을 약식 기소로 그냥 50만원, 100만원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구속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어제 너무 기뻤습니다. 아빠의 한을 빨리 풀어드리고 장례를 빨리 치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에 앞서겠다고 다짐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2달 가까이 정말 조금의 변화도 없어서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처음으로 아빠가 꿈에 나오셔서 저한테 고맙다 하셨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니 아빠를 위한 일이 이거구나 싶은 생각에 끝까지 싸워 투쟁해서 아빠가 원하던 해성운수 대표 처벌, 완전 월급제 이행, 임금 체불 문제 해결해서 꼭 아빠가 원하던 좋은 세상 만들고 투쟁 끝내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열사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동훈그룹 일가의 거주지와 차고지 인근인 강서구청 사거리에 차린 분향소를 경찰이 모두 짓밟고 이를 막으려던 노동자들이 팔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는 분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절박했던 열사의 투쟁을 그리고 유족의 투쟁을 이토록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박영환 열사의 연내 장례를 위해 공공운수노조와 박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투쟁을 계속 이어갑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투쟁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열사의 염원이었던 동훈그룹의 공식 사과와 임금 체불 문제 해결, 완전 월급제 이행을 위해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지부 소식지 12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을 서로에게 고맙다는 인사하며 보내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함께 힘내봅시다.
새해에는 더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요.